2년 전 이 자리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주가 키워주신 김한규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주를 위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도민들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한 마음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도민들이 그간 제 의정활동의 1순위였습니다. 저는 제주 4.3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희생자분들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4.3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직권 재심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반 재판 수형인 70분이 직권 재심이 청구됐고 이 중 50분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의 4.3 망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은 김일성 짓이라는 망언, 4.3 추념식은 격이 낮다는 망언. 도민 여러분, 정말 격이 낮은 것은 누구입니까? 제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누구입니까? 이런 망언을 하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계속 정치를 할 기회를 가지는 여당 정치인들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정치인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작년도 제주해녀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설득했고 이 예산을 전액 복원했습니다. 정부의 도를 넘는 홀대에 맞서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만간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경기가 좋았나 싶지만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제주 도민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조여 경기를 더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이런 절규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가 싶은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도 않으며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권력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비판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불공정하게 남용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언론은 국민을 위해 사실을 전달하고 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현명하신 우리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김한규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2년 전 출마 선언을 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이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지키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60개 이상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예산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창업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벤처타운을 원도심에 만들 예정이고 제주도의 의견도 구하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이스 사업 같은 부분은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내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면 제주도의 기업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또 육지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육성 방안과 함께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해서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업들을 만나봤는데 결국은 인재가 또 인원들이 부족해서 제주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청년들은 제대로 일할 회사가 없어서 창업하기 어려워서 창업 인프라를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인적, 물적 공간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라이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조만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경남 예주 후보랑 단일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아마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렇게 세 개의 정치 세력들이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 저희 제주시 을 지역의 경우에는 진보당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 20여 개 지역이 경선을 하게 될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경선 없이 다른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런 큰 중앙당 차원의 협의의 기조 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경선 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20개 지역인데 20개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경선이 꼭 필요한 지역들을 추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후보들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진보당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경선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없이 단일화의 모습으로 갈 건지 그건 조만간 결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는 기자님들께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정치인 김한규라고 하셨는데 제주 정치인이라는 거에 무슨 특별한 맥락이나 의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 22개월째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회를 주셔서 원내 대변인을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언론 출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제가 뭐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여의도의 의정 활동에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언론에 드러났을 뿐이고
제가 여의도에 회의가 없을 때는 항상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도민들과 만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만들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주 정치인이라는 표를 썼고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의원들이지만 저는 이제 254개가 됐죠. 하나가 들어서 254개 지역구 중에 자랑스러운 제주시 의뢰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서 이분들의 관심사를 가장 먼저 제 의정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앙정치인이라는 그런 닉네임보다는 제주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라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일자리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연설문에서요. 그런데 복지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별로 질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무한 네, 조만간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복지, 환경, 장애인 그리고 개별 지역에 대한 공약도 발표해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거는 제가 10대 공약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세션이 한번 있을 예정이라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복지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교육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아이 돌봄이든 노인 돌봄이든 장애인 돌봄이든 이런 돌봄 관련해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이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이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채용으로도 고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자원순환 클러스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나올 겁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